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 부동산의 모든 고민이 통하는 길 부동산 시그널. 안녕하세요. 진행의 한보람입니다. 자, 올해 아파트에 이어서 오피스텔 시장까지 거래 절벽을 겪고 있지만 강남권에 위치한 오피스텔만큼은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릴리사 자료를 보면 올 들어 9월까지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오피스텔은 총 3,469건으로 서울 전체 거래량의 약 29%를 차지했는데요. 서울에서 거래된 오피스텔 약 3건 중 1건은 강남 3구에서 거래된 셈입니다. 업계에서는 최근 집값 양극화에 수요자들의 옥석 가리기가 심화되면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고요. 특히 올해 들어서 1주택자에 초점을 맞춘 세금 완화 정책까지 발표돼서 이러한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시그널. 오늘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사항 있으시거나 전문가와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문자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 추가를 하시면 다양하고 새로운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상담 내용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 검색하시거나 주소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의 시그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보시고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우스토리의 정소울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오늘의 첫 순서 이슈 시그널 출발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지금 이제 12월 달입니다. 자, 1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이제 비수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요즘 또 이제 금리 인상에 맞물려서 지금 계속적으로 좀 부동산이 지금 많이 상황이 뭐 좋지 않게 분위기 느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도 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틈새 시장을 노리는 분들도 있고 그런 시장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이제 좀 변화되는 모습들 또 새로운 또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좀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좀 가장 특이하다기보다는 좀 완전 좀 어떤 혁신이라고 해도 저는 좀 완전 과장이 아닐 정도로 어떤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 좀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심의 통과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우리가 그 동안 뭐 2030 서울 플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2040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2040은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자, 2040년도에 서울의 모습이 그리는 겁니다. 자, 우리 어떻게 보면 2030년도도 아직 안 왔는데 2040년도 이야기 벌써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자, 이 도시 계획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좀 계획을 좀 짠 부분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이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게요. 자,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 자, 서울 플랜이라고 하는데, 자, 2040 서울 플랜에서 서울시 심의 통과를 했습니다. 자, 뭐 심의 통과한 거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뭐 이슈되는 게 있나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죠. 자, 이 서울 플랜 당시 제 3종 일반 주거 지역이 있습니다. 자, 아파트죠. 보통 이제 아파트 들어와 있는 지역인데, 자, 2030 당시에는 아파트 최고층 높이를 35층 이하로 제한을 뒀습니다. 자, 35층 이하로 제한을 두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새롭게 이제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이제 35층 이상을 넘어가는 경우가 거의 뭐 드물었죠. 물론 뭐 일반 상업 지역을 끼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있습니다. 일반 상업 지역과 뭐 3종 주거 지역을 뭐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끼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조건부로 해서 50층을 허용해 준 경우가 있었는데, 35층 이하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자, 용적률이 많이 낮은, 예를 들어서 뭐 과거 반포 주공이나 그런 경우 같은 보통 한 5층 정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높이 올린다고 하면 수익이 많이 나겠죠. 근데 만약에 이미 용적률을 많이 사용한 상태에서는 35층까지만 제한이 둔다고 하면 입지가 좋다고 해도 뭐 손익분기점이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에서는 35층 풀어달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35층 이하 규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폐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40 서울도시 기본 계획안이 심의 통과됐기 때문에 제 3종 주거 지역에 35층에 제한됐다는 게 폐지됐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재건축에 대한 뭐 불을 더 붙을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이 만들어졌다. 그렇다는 걸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울시 스카이라인 가이드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또 가이드라인이 좀 바뀌었는데, 스카이라인 보면요, 자, 좀 획일적인 거를 좀 탈피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성남가 아파트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 한강을 따라서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쭉 가다 보면 예전에 지은 아파트들을 보면요, 똑같은 형식적인 모습들로 많이 지어진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스카이라인이 뭐 좀 많이 변화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뭐 최근에 뭐 건물 짓는 것들은 디자인이 조금 또 다 달라야 되는 것도 있었는데, 자, 이번에 바뀐 것도 이겁니다. 과거에는, 자, 주거 지역은 35층 이하로 딱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뭐 복합 지역은 51층 이상이나 뭐 도심 광역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고, 지역이나 뭐 지구 중심의 상업 지역 같은 경우는 뭐 50층 이상 정도, 50층 정도 보통 뭐 짓는다 이야기를 하고, 주거는 35층 이하를 지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 주상복합 같은 경우에도 뭐 엄청난 입지에 좋은 지역이 아닌 경우는 뭐 49층까지 짓는 경우가 많았죠. 왜 그러냐면 50층부터는 또 우리가 화재나 뭐 지진 대피할 때 대피 시설을 또 확충이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보통 49층을 많이 이제 좀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3종 주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35층 이하인데, 이 내용이 2040 서울 도시 기본 계획은 뭐 정성적, 유연적으로 좀 갈 수 있게,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수치,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이 안에서만 무조건 움직여야 되는 거를 삭제를 했습니다. 과감하게 삭제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옛날 아파트 같은 경우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일자로 다 똑같은 높이였는데, 이제는 뭐 어떤 지역은 좀 높이 지을 수 있고, 좀 더 뭐 어떤 지역들은 낮게 지은 대신 뭐 우리가 높이 지었는데 분양률이 좋지 않다 하거나 그러면 또 낮게 짓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심의 등을 통해서 적정 높이 계획을 각각 다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그 포인트로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앞에 내용 말씀드렸지만 35층 규제가 이제 뭐 폐지됐다 보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이제 3기 신도시로 좀 풀어달라고 합니다. 자, 3기 신도시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가고 있는데, 착공 들어가고 있고, 이제 공사가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자, 이 광명 시흥지구가 지정이 완료됐습니다. 특히 이 시흥 라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우리가 처음에 신도시 지으려고 했는데 정보가 미리 LH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번 무산된 경우가 있는데, 자, 여의도의 4,300 면적의 약 7만여 가구 조성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도시철도를 신설을 해가지고 이 GTX 비노선 노선을 연계한다는 내용인데, 자, 다만 이제 저는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내용인데, 이 도시철도 신설을 하긴 하는데 이게 좀 확실하게 좀 진행이 될지는 이거는 뭐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조건 이거 맹신하면 안 되는 게, 자, 우리가 2기 신도시 같은 경우도 도시철도 뭐 연결을 하겠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비만 받고 우리 분양대금 다 포함시켜 놓고 실제 아직도 진행 안 한 신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뭐 민원제기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도시철도 신설을 한다고 하는데 인구수하고 뭐 다양한 뭐 수익성이죠. 수익 뭐 타당성이 이제 우리가 뭐 평가를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으면 도시철도 연결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보수적 접근하시고, 다만 이제 GTX 비노선과 연계는 뭐 안 되면 뭐 BRT 뭐 버스를 투입한다거나 뭐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 12월달에 국제 설계 공모 시작을 계획해가지고 27년도 첫 공급을 계획 예정입니다. 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우리가 어떤 보면 좀 주택을 필요하신 분들도 많을 거고 뭐 2030에 아직 무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지역들로 눈여겨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지금 지도를 풀어드리면요. 자, 뭐 지도를 풀어드릴게요. 자, 이 왼쪽 이제 옥길지구입니다. 부천 옥길지구가 이제 들어온 지 한 몇 년 됐죠. 이제 옥길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밑에 보면 이제 은계지구가 있죠. 은계지구가 이제 시흥 옥길이니까 이쪽 은계지구가 있고, 이쪽에 이제 구로 항동지구가 있을 겁니다. 항동지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이제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항동지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이제 많이 좀 이제 들어온 단계고, 옥계지구는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은계지구도 들어와 있는데, 다만 이 세 군데가 다 현재 시점에서는 지하철망이 되어 있는 지역들이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요. 그나마 뭐 은계 같은 경우나 그나마 좀 교통이 인근의 소서 원시선 이용하기는 좀 괜찮은데, 자, 이 광명 시흥 라인 같은 경우는 밑에 뭐 시흥 뭐 테크노밸리 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 역세권이 있죠. 그다음에 이 왼쪽 라인에 매화동 일대가 있는데 시흥 매화동 일대가 있는데, 자, 시흥과 광명 경계선의 이제 라인이 남북을 연결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 뭐냐면 여기 라인을 보는데 GTX 라인이 있죠. GTX 라인이 종합운동장이 부천 종합운동장이 GTX 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광명 시흥 라인이 있고, 자, 그렇다고 하면 위쪽 이제 위쪽 보면 광명 옆에 이쪽 서울 이쪽 신안산선 있죠. 신안산선이 이렇게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쪽 보면 이제 항동지구죠. 항동지구 라인이 위쪽 라인에 있고, 자, 그다음에 광명 라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GTX B 노선과 연결하려면 철도망을 연결한다고 하면 이 주위에 인구수가 7만으로 철도망을 연결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그렇다고 하면 뭐 은계지구나 아니면 위쪽에 뭐 옥길지구나 그런 부분 연계하는 부분들이 있겠죠. 자, 그렇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좀 더 넓게 보신다 하면 광명 시흥지구 계획안 3기 신도시가 7만 가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인근의 시흥의 뭐 능곡 같은 경우도 지금 막 들어가 있고 시흥시청 인근에도 지금 넓은 지금 개발만 지금 계획 잡혀 있는 부분인데, 자, 이런 지역들로 개발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개발에 들어간다면 연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더욱더 좀 더 크게 3기 신도시라는 핵심 축이 있지만 알파적으로 부수적으로 무슨 지구 그런 것들이 특히 이 시흥 라인에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흥을 눈여겨보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 좀 체크하셔가지고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지역들을 같이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무주택자 분들이나 그런 분들도 광명 시흥 일대 좀 괜찮은 뭐 향후에 나올 수 있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다만 27년도부터 입주 예정이라고 하니까 아직 시간은 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집이 필요하신 분들 들어가지 않았겠지만 계획안을 짤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좀 답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자, 이런 신도시들이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지금 이번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을 좀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수도권에 좀 약간 서울과 가까운 지역들의 신도시들이 계속적으로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남양주나 고양이나 지금 시흥도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뭐 향후에 뭐 한다면 뭐 지금 김포 한강 신도시 쪽도 있겠지만 뭐 이 서울과 가까운 지역들도 향후에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눈여겨보시 접근하시는 것도 하나 좀 괜찮은 부분이고, 또 다음 시간에는 또 이제 지하철망에 대해서 또 한번 또 2023년도에 또 지하철과 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 같이 좀 다뤄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시그널에서는 정비 사업과 또 신도시 계획에 대한 시그널을 정리해 드렸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달라진다라는 타이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랫동안 막혀 있었던 규제가 풀리면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여기에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하는 광명 시흥지구까지 추진이 되면서 철도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그 안에서 투자 기회를 꼭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들이 하나둘 나오는 가운데 이에 발맞춰서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겠는데요. 궁금한 부분들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저희 부동산 시그널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편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상담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동 신시가지 14단지 매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146%, 27평과 38평 중에서 어떤 평수가 더 좋을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 서울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목동 신시가지 역시 최근에 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기대감이 높은 지역이기도 한데요. 매수 타이밍 그리고 매수에 대한 조언 한번 드려볼까요? 네, 일단은 뭐 목동 14단지 이야기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한번 목동 좀 잘 아시는 분인 것 같아서 아니면 좀 약간 문자 보내시는 분들이 좀 과거부터 목동을 좀 아시는 것 같습니다. 목동 신시가지라는 표현을 쓰신 것 자체가 목동을 좀 많이 아시는 분 같은데, 자 일단은 목동 저도 같이 입이 뱉네요. 목동 14단지 같은 경우에 보면요, 이 양천구청역에서 좀 가깝게 있습니다. 다만 이 양천구청역 같은 경우 2호선은 이거 지선이죠. 그래서 뭐 인천 우리가 보던 지하철 2호선 이제 서클로 되어 있는데 원으로 되어 있는데, 자, 그 노선 아니고 이제 지선에서 까치산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선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까치산인데 이게 지금 인천까지 지금 연결하려고 지금 인천 쪽에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그동안 이 지선이라는 게 좀 자주 다니지도 않고 신도림에서 갈아타면서 또 이 신도림만 이용할 부분에 타긴 하겠지만 뭐 굳이 까치산을 이용해서 5호선을 타고 가진 않겠죠. 왜냐면 인근에 5호선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버스 타고 5호선 이동할 수 있는데, 자 만약에 인천 쪽에 연계되거나 뭐 다양한 방법들에서 까치산 연장이 확실하게 된다고 하면, 자 지선의 가치가 좀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14단지 같은 경우는 뭐 여기서 가까운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에 맞춰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죠. 자 이 지금 차량 기지가 좀 상당히 좀 엄청 넓은 건 아닌데 일부분인데, 자 그러면 당연히 이게 만약에 까치산 이후로 넘어간다 하면 당연히 이전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약간 호재, 뭐 작은 호재라고 할 수 있겠는데 어쩌면 이런 호재들이 생길 수 있는 것들도 하나 좀 눈여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27랑 33평 한번 볼게요. 금액을 보면, 자 27평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 실거래가가 없습니다. 자 실제 거래가 없는 게 아무래도 기대 심리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상당히 지금 거래량이 많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27평 같은 경우 지금 매매가는 따로 나와 있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뭐 33평 같은 경우 전세 없는데 39평 16억, 그 다음에 22평 11억 정도 나와 있는데, 자 저는 쉽게 풀어드릴게요. 자 어차피 지금 매수하시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27평하고 33평 중에 뭐를 지금 보고 싶냐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자 재건축이죠. 자 어떤 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만약에 투룸 빌라가 있다고 할까요? 투룸 빌라가 있는데 재개발로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대지 지분이 한 4평짜리가 있고, 예를 들어 대지 지분이 9평짜리가 있어요. 근데 9평짜리 들어가려면 지분이 좀 많은 대신 또 금액이 많이 들어가서 좀 불안감이 있을 거고, 만약에 4평짜리는 좀 적게 들어갈 수가, 투자 금액은 적게 들어가서 불안감이 적겠지만 향후에 현금 청산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겠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죠. 재건축이고 어차피 지금 27평이나 33평이나 어차피 재건축 내가 갖고 있으면 향후에 건축 올라갔을 때 내가 뭐 현금 청산 당할 일 당연히 없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금액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33평 가시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시점에서는 차라리 당연히 작은 평수, 물론 서울에서 27평이라고 해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향후에 재건축 진다면 좀 더 줄어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과거에 우리가 하는 실사용 면적하고 지금 요즘 짓는 실사용 면적하고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차라리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27평으로 눈여보시는 게 낫고, 그리고 금액적으로 지금 한번 물건 같은 건 지금 나와 있진 않긴 하지만 14단지만 보시지 마시고요. 차라리 좀 더 보신다 하면 14단지보다는 좀 더 뭐 입지가 좋다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뭐 이 5호선을 중심으로 뭐 7단지나 뭐 8단지나 뭐 이쪽 라인이 인기가 많겠지만, 뭐 2단지 같은 경우나 3단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찌됐든 재건축은 뭐 여기 빼놓고 여기만 하고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지금 재건축 같은 경우 지금 호재가 많이 있겠고, 또 목동이라는 그 가치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꼭 14단지 물건이 없다고 해서 뭐 포기하지 마시고 차라리 좀 더 넓게 다양하게 보신다고 하면 상당히 어찌됐든 뭐 여기서 큰 이익이 나지 못하고 여기서 뭐 작은 이익이라 하더라도 상당히 어찌됐든 이익 나는 건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좀 접근하시고, 좀 더 작은 평수 27평대면 차라리 27평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낫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호재 요소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평수 선택에 있어서는 27평을 추천을 함께 드렸고요. 현재 보고 계시는 목동 14단지 외에도 조금 더 시선을 넓게 보시면서 그 기회들을 잡아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조언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정솔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리고 있고요. 부동산에 대한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이번에도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용인시 용인 동백지구 한라 비발디 33평 향후 전망과 매도 시기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의 향후 전망 그리고 매도 타이밍 체크해 볼까요? 네, 백현마을 한라 비발디 1단지. 예, 이건 것 같네요. 예. 뭐 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용인 상담이 좀 어렵습니다. 용인이 왜 어렵다 말씀드리냐면 정말 항의도 많이 들어오기도 하고 실제 상담을 하면요, 뭐 그거에 대해서 인정 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좀 냉정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좀 넓게 말씀드리면 금액을 한번 볼게요. 금액 보기 전에 먼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용인이 엄청 커요. 실제 용인이 엄청 큰데, 자, 좀 그림 볼게요. 뭐 용인 잘 모르시는 분도 있으니까, 자, 죽전이 있죠. 자, 죽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신갈이 있습니다. 뭐 대충 뭐 그릴게요. 그 다음에 이쪽 밑에 기흥 라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뭐 동백지구, 뭐 어정지구, 그 다음에 여기 포곡 쪽에도 거주하신 분도 있을 거고, 뭐 모현에 이쪽은 뭐 많이 거주는 안 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쪽 뭐 밑에도 거주하신 분도 있을 텐데, 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용인을 딱 세 단계로 나눕니다. 세 단계. 자, 이거로 뭐 세 단계 나눈다고 표현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첫 번째는 이제 죽전 라인입니다. 죽전 라인 같은 경우는 저는 그냥 거의 뭐 준분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준분당 말씀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밑에 뭐 기흥이나 뭐 신갈이나 그 다음에 뭐 옆에 라인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백현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뭐 살기에는 매우 쾌적할 겁니다. 왜냐면 인근에 보면요, 뭐 다양한 산도 있고 녹지 공간도 있죠. 옆에 보면 뭐 편의시설들 다 자리 잡고 있고, 뭐 쾌적하게 이 안에서 생활하기는 좋을 건데, 문제는 냉정하게 일자리로 따졌을 때는 뭐 이분들 일자리를 간다고 하면 뭐 그나마 일자리 많은 지역이 뭐 기흥 쪽이 많겠 거고, 기흥 옆에 동탄 라인이 좀 일자리가 많겠죠. 그 다음에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자, 일단은 지하철망이 일단 매우 안 좋습니다. 그냥 X 칠게요. 자, 일단은 이 동백역이나 뭐 어정역이 이용하는 것도 힘들지만, 여기서 경전철을 타고 기흥까지 연결해서 기흥에서 또 분당선을 타고 또 출퇴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론 광역버스를 타고 다니시면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일단은 뭐 지역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히 제가 볼 때 좋은 부분은 아니고요. 자, 호갱론을 볼게요. 호갱론을 보면요, 금액 보면요, 지금 자, 최고가가 지금 21년 뭐 12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6억 정도가 이제 최고가 고점을 찍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최근 실거래가 4억 3천입니다. 평균가 4억 6천이고 좀 더 한 3천 정도 다운시켜서 4억 3천 거래가 됐겠죠. 자, 이 4억 3천 거래 같은 경우가 언제냐면 거의 뭐 물론 2020년도 뭐 1월보다는 아직은 높긴 한데, 자, 지금 상당히 가파르게 떨어졌죠. 자,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이 지역의 가치가 올라가려고 하면 상당히 큰 이슈가 돼야 된다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큰 이슈가 뭐 이쪽에 엄청난 큰 이슈가 될 만한 것은 없겠죠. 물론 용인 일대 밑에 쪽 라인에 뭐 이슈되는 부분이 있겠는데, 자, 이게 뭐 이 백현마을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저는 과감하게 매도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이게 뭐 지금 뭐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계속 뭐 엄청 떨어져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상대적으로 아직은 좀 더 빠질 수 있는, 하향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을 거고, 분명히 그렇다고 하면 내가 집을 갖고 있는 부분에서 이게 뭐 계속 또 떨어지고 뭐 이 집이 뭐 2억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지만, 물론 이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중심을 잡고 다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시간이 제가 볼 때는 1년, 2년 사이에 이게 뭐 이 인근에 커다란 뭐 개발 이슈가 생기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지역 같은 경우 뭐 꼭 뭐냐 실거주를 하시고 뭐냐 뭐 금액이나 투자라는 생각 안 하셔요. 실거주하시면 뭐 쾌적합니다. 환경도 좋고 살기도 좋고 뭐 환경도 좋고 여건도 좋긴 하지만,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빠질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매도를 하시고, 이왕이면 뭐 자금력이 있다 하면 좀 이쪽 라인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셔야 된다. 좀 흥덕지구 같은 경우도 뭐 용인 들어가죠. 이쪽 라인을 계속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수원 일대 계속 개발이 좀 많아지고 있고, 수원 일대 플러스 그 다음에 이 동탄, 기흥 이 라인 우리가 막 굵직한 대기업 기업들이 있죠. 여기 자리 잡고 있죠. 자, 이 라인들 기업들 막 들어오고 있고 관련돼서 계속 팽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에 주거 수요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서쪽으로 계속적으로 들어오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고, 이 백현마을 한라 비발디는 일단은 현재 시점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교통이나 접근성의 측면에서 조금은 낮은 점수를 주셨고요. 그리고 이 가격 하락을 좀 지지해주고 또 향후에 가격을 끌어올려줄 만한 특별한 매력이 지금은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을 체크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현재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을 함께 전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인천 영종도 운서신도시 풍림아이원 1차입니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매수 문의입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인천 영종도로 가보도록 할 거고요. 이 아파트 매수 타이밍 지금 괜찮을지 향후 전망 어떨까요? 일단 영종도 한번 볼게요. 운서신도시 라인이네요. 자, 운서신도시 라인을 한번 볼게요. 자, 일단은 지도를 확 줄였습니다. 자, 이 지금 운서 라인이 지금 이제 아무래도 좀 계속적으로 인기가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영종도에서도 많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고요. 좀 환경적이나 그런 분들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 위에도 집을 들어오고 있고, 미단시티, 그다음 운서, 신도시 이렇게 많이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공항 신도시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 제가 지금 어떤 집이 좋다 안 좋다 말씀드린 거 참 평가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지금 시점에서는 어찌됐든 금액이 좀 많이 이제 빠지는 상황이고, 핵심 지역이 그나마 가격을 좀 방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남은 지역들은 일단은 어찌됐든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인정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우리 집은 그래도 살기 좋은데 언젠가 오르지 않을까? 지금 빠지는 거 당연히 다른 집도 빠지니까 우리 동네도 빠지는다, 하락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다른 동네 하락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네는 더 크게 하락해요. 근데 이거를 인정 안 하고 똑같이 그냥 하락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상담하면 많습니다. 자, 이 풍림 아이언 1차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어쨌든 실거주 수요가 상당히 많은 지역, 여기를 투자로 보신다고 보시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여기 지금 실제 과거 예전에 우리가 이 공항 인근에 개발이 들어왔을 때 그때 투자로 들어가신 분인데, 이미 그런 것들 이미 10년 전에 이미 어느 정도 투자하고 실거주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실거주 위주로 움직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점수는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액적인 거 무시하고 그냥 환경만 봤을 때는 인근의 인프라가 이제 어느 정도 다 자리를 잡았고요. 그다음에 공항철도를 통해서 빠르게 출근, 공항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 출근을 용이하고, 반대로 마곡이나 아니면 공덕이나 서울역 쪽 출근하시는 분도 상당히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자, 그런데 이 지역이 좀 보면 제3 연륙교, 우리가 연륙교 생긴다 해서 개발 호재다 있다, 뭐가 들어서 개발 호재인데,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하늘도시에 뭐가 들어온다 할게. 하늘도시. 운서 일대가 하늘도시 들어온다고 운서 일대가 같이 좋아지고 그런 거 없어요. 거리도 상당히 멀고, 산도 있겠지만, 이 안에서 그다음에 또는 이 공항 인근에 일자리가 더 늘어난다거나 이런 것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이지, 다른 들어온다 해서 오히려 아파트가 더 들어오면 경쟁력에서 좀 더 밀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매수는 저는 지금 두 가지 목적입니다. 자, 투자로 보시면, 투자로 만약에 이 지역 금액이 좀 싸가지고 투자를 하고 싶어요. 하지 마세요. 가감만 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서 금액 2천, 3천 올랐다고 해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럴 필요 없고, 그냥 가감에 하지 마시고, 자, 실거주로 들어가신다고 하시면, 실거주는 저는 어느 정도 세모에서 약간 좀 동그라미 쳐도 되겠네요. 자, 실거주로는 상당히 좀 괜찮습니다. 지금 금액적으로 볼게요. 지금 23평 풍림 아이언 1차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실거래가 1억 8천 정도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자, 1억 8천을 더 떨어지면 어떡하죠? 금액 집을 샀는데 내가 손해보면 손실나면 어떡하죠? 자, 1억 8천이 1억이 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 지역 같은 경우 이미 어느 정도 좀 저항할 수 있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확 뚫고 내려가기에는 건물에 하자가 생긴다거나, 물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인근에 문제가 생기는, 그러지 않는 이상은
지금 현재 1억 8천, 1억 5천 정도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자, 현재 실제 과거에도 1억 5천 정도 금액이 나는데 2020년도 1월 같은 경우에 1억 5천 당시 이 영종도일 때가 다른 지역들 막 엄청 오를 때 그 계속적으로 오른 부분이 거의 상당히 미비했습니다. 아마 여기 거주하시는 분도 많이 인정을 하실 거고 가격 오른 부분이 없었는데 20년도 넘어서도 전국적으로 가격 오르면서 같이 동방상승했다는 거는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떨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 안정적인 선을 확 뚫고 내려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에서 1억 8천에서 1억 5천 사이에 실거주라고 하면 매수하신다 하시면 뭐 큰 손해 볼 일은 없고 오히려 향후에 뭐 좀 더 뭐 영종도 일대 뭐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고 뭐 기업 유치나 그런 것들도 뭐 물론 앞으로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거주로 그냥 좀 중장기적인 접근했을 때 매수가 괜찮고 투자로 그냥 나는 이 돈을 한번 투자를 해본다면 차라리 다른 지역 투자하시는 게 좀 더 상당히 용이하게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매수가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렸고요.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 시그널 문의 전화 계속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럼 부동산 시그널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보시고요. 잠시 후에 투자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쏠쏠한 투자 정보 전해드리는 부동산 투자 시그널입니다. 오늘 두 가지 투자 정보 기다리고 있고요. 먼저 첫 번째 부동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봅니다. 네, 이번에는 좀 강원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원도 홍천군 서면에 위치한 타운하우스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위치는 서울 양양 고속도로 남춘천 IC에서 차량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분양 면적은 165제곱미터고요. 실사용 면적은 38.01제곱미터 되어 있고 총 7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복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냉장고, 세탁기가 이제 뭐 에어컨까지 풀 옵션을 제공이 되고요. 자, 준공은 지금 현재 7세대 중에 한 세대가 샘플하우스로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준공이 하나가 지금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고 나머지 6세대는 기반 시설까지는 다 되어 있다. 그래서 토목공사는 완료가 됐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매매가는 1억 2,900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를 보면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에 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남춘천 IC에서 한 1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강촌 IC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강촌 IC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설악 IC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속도로에서 15분 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와서 자, 인근에 지금 춘천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이제 대도시죠. 자, 이 강원의 춘천이 좀 큰 도시인데 춘천까지 30분 내외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천군 이제 군청 같은 경우에도 한 30분 정도 이용을 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뭐 가평 같은 경우도 30분 정도. 그래서 30분 내외 가평, 춘천, 홍천이 뭐 나와 있고 이 서면 같은데 서면 거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보통 이제 편의시설이나 좀 뭔가 도시적인 걸 이용할 때는 이제 춘천 많이 가십니다. 그래서 30분 거리에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좀 하나의 그 장점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지 여건 또 하나가 이제 인근에 우리가 보면 즐길 수 있는 그런 녹지 공간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앞에 현장 같은 경우도 바로 앞에 홍천강이 보입니다. 홍천강이 있기 때문에 홍천강이 이제 굴곡이 있기 때문에 홍천강이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홍천강에 맞춰서 캠핑장이 주위에 있습니다. 자,
이 인근에도 캠핑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캠핑장 같은 경우는 뭐 글램핑으로 해서 그런 캠핑장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홍천과 인근에 차를 갖고 와가지고 캠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런 캠핑장과 함께 그다음에 팔봉산 유원지가 자리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로 한 차량 10분 거리에 워터파크 스키장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스키 시즌이 왔죠. 그래서 대명 리조트가 있어가지고 비발디 파크 이용해서 스키장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좀 더 넓은 수목원이나 뭐 남해섬 등 다양한 관광지가 인접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에 맞춰 이제 관광지가 많다 보니까 인근에 뭐 편의 시설들이 상당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차량 바로 2분 거리에 하나로마트가 크게 자리 잡고 있고 바로 우체국도 자리 잡고 있고 뭐 초등학교도 자리 잡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동떨어진 곳에 우리가 뭐 나홀로 세컨하우스가 있는 게 아니고 인프라 있는 사람들이 옹기종기 살고 있는 지역에 바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에서 서울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자,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 주말에 금, 토, 일 이렇게 뭐 보통 이제 주 뭐 5일 근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토일이나 뭐 또 금토 또는 재택근무하시는 분들 가족과 함께 또 이동하셔서 일하시는 분들 요즘에 많이 좀 생길 수 있는데 자, 잠실에서 5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바로 현장까지 가능합니다. 자, 잠실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바로 올림픽대로 이용한다 하면 평일 기준이고 물론 주말엔 차량이 밀리기 때문에 당연히 불가능하지만 평일 오전 8시 기준으로 했을 때 1시간 정도만 소요하면 자, 현장 도착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고 이 남춘천 IC를 통해서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호재로 넘어가면요. 자, 이 홍천군 일대가 지금 이제 고속도로 많이 있긴 하지만 보통 이제 홍천 IC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뭐 서울 양양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그 중부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이용하다 보니까 홍천이 상당히 넓은 부분인데 자, 이 가평군 설악마을 위곡리에서 홍천군 서면 동막리까지 2.56km 이 지금 널미지 터널이 이제 향후에 공사가 완공이 된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자, 설악 IC가 있습니다. 설악 IC에서 나와가지고 차량은 한 35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설악마을 위곡리에서 직선거리로 지금 현재는 차량이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자, 보면요. 여기 꼬불꼬불해서 자, 이게 만약 직선거리를 하면 시간이 엄청 단축되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1시간 거리가 뭐 45분에서 50분 사이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보면 가까운 거리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개발된다면 이 서면 일대가 토지 가격 상승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 어떻게 보면 뭐 설악면에 있는 게 터널 들어온다 해서 엄청 좋아지고 그러진 않겠죠. 하지만 반대로 이 가평으로 가야 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또는 이 넘어가는 차량 서면에서는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하나 호재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겁니다. 자, 홍천 용문화 철도가 2031년도 개통 예정으로 지금 현재 홍천군의 과업사업으로 좀 나가고 있는데 홍천군이 지자체 중에서 좀 철도망이 없는 지자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보통은 철도망이 잘 되어 있는데 이 홍천군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철도망인데 이 철도망이 들어온다면 용문역에서 연결된다고 하면 서울까지 경기 중앙선 다 이제 문산까지 다니는 부분인데 연결되는데 자, 이 용문까지 연결된다면 매우 빠르게 서울까지 지하철망을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관광객들과 그다음에 이쪽에 거주하신 분들도 상당히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거 하나의 큰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동서고속화철도가 또 이제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2027년도 개통 예정인데 자, 이게 개통된다고 하면 춘천까지 또 연결된다고 하면 홍천 같은 게 30분 거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간접적인 수혜 혜택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자, 실제 사진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자, 실제 사진을 보면요. 앞에 잔디가 펼쳐져 있고 지금 겨울철이어도 이게 잔디가 계속 사계절 자랄 수 있는 잔디가 심어놨기 때문에 뭐 잔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앞에 보면 데크가 있죠. 자, 데크가 있어서 봄과 가을에는 여기다 파라솔 하나 해가지고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자, 여름철 같은 경우는 자, 썬룸이죠. 썬룸 이제 폴딩도어입니다. 폴딩도 쫙 개방해가지고 앞에 이제 고기도 구워 먹고 옆에 이제 뭐 커피도 먹고 밥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박봉 지붕이 상당히 두껍게 들어갔기 때문에 뭐 여름이나 겨울에 지금 특히 겨울에 추울 때 안에 추운 공기 들어오면 어떡하죠? 그런 것들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볼 수 있고요. 7개의 세대 되었습니다. 각각 주차 한 대씩 무조건 될 수 있는 부분과 함께 그 다음에 옆에 이제 구어 공간에 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또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나 아니면 친척들 놀러 와서 뭐 2인으로 노는 것만 아니고 뭐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다는 것도 한 장점이 되겠고요.
실제 내부 사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특히 위에 복층 같은 경우도 성인 남성이 서 있어도 뭐 고개를 허리를 숙이지 않을 정도 상당히 넓은 공간을 확보를 했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썬룸 공간 한 개, 그다음에 화장실 같은 경우도 뭐 샤워실하고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상당히 좀 신경 쓴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인데 1억 2,900만 원이고요. 실제 여기 같은 경우는 타운하우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주택수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수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반대로 말하면 뭐냐면 그만큼 주택수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주택을 한 대 갖고 있는데 한 채 갖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하면 주택수 포함되면 어떡하지? 그런 하시는 분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요즘엔 또 세컨하우스가 또 많이 유행이기 때문에 실제 궁금하시다 하신 분들은 샘플하우스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홍천하면 사계절 모두 좋은 지역이거든요. 날씨가 좋은 봄, 가을에는 나들이 가기도 좋고 여름에는 워터파크, 겨울에는 스키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계절 모두 뚜렷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홍천에서 거기에 풍부한 인프라와 또 개발 호재들까지 갖추고 있는 위치에 타운하우스 한번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을 문의 전화 주시고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부동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이고요.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정보부터 알아볼게요. 자, 이번엔 용산 좀 많이 핫한 지역이죠. 용산구 이태원동 다세대 주택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위치는 6호선 녹사평역에서 도보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요. 자, 실상 면적은 35.09제곱미터이고, 자, 대지 집은 상당히 좀 있습니다. 31.50제곱미터로 되어 있고요. 자, 층수는 지상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자, 특징은 1.5룸과 투룸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 뭐 냉장고, 세탁기, 의류 관리기 등 풀 옵션이 다 제공이 되고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준공 2023년도 4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매가는 5억 8천만 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입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지 보면요, 녹사평에서 가깝게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이 녹사평에서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는데, 자, 한남뉴타운이 보통 2구역부터 2, 3, 4, 5구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1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이태원 중심을 1구역 같은 경우는 해제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데, 자, 요즘 모아주택 좀 많이 좀 추진하고 있죠. 모아주택과 소규모 이제 재정비 사업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 인근 지역들 보면요, 상당히 낙후된 지역들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런 것들 체크했을 때 상당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정거장만 이용하면 삼각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또 4호선, 강남과 강북을 연결할 수 있는 4호선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이태원 역험 보면 이쪽 6호선으로 가면 이제 우리가 신당까지 또 연결되죠. 그래서 도심권도 연결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프라도 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뭐 용산이라는 지역이 가깝게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뭐 이천동이나 한남동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 이태원 같은 경우는 뭐 남한 터널로 지나간다 하면 뭐 빠르게 강남까지도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뭐 2, 30분이면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남산타워나 뭐 이태원 상권들이나 다양하게 뭐 인프라 뭐 용산 잘 되어 있으니까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다고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이거겠죠. 자, 용산이라는 지역이 어찌됐든 핵심 지역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의 중심에 있습니다. 서울 중심 뭐 중구나 용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자, 이 우측으로 가면 뭐 바로 북쪽 위로 가면 바로 종로가 나와 있죠. 종로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구가 바로 잡고 있고, 아래쪽으로 하면 서초, 강남,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하면 동작, 여의도, 마포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가깝죠. 바로 이 공덕까지는 뭐 15분이면 뭐 공덕까지 업무지구까지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직주 근접이 매우 우수한 지역 중에 하나 바로 용산에, 특히 이태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인근에 뭐 학군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군도 뭐 이태원 초등학교 바로 가깝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학교들 자리 잡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죠. 자, 호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바로 서쪽 라인이죠. 이 녹사평 바로 왼쪽 라인이, 이 녹사평 바로 왼쪽 라인이 여기죠. 미군이 있었는데, 자, 이 지금 뭐 이 북쪽 남쪽, 이 사우스포스트, 메인포스트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이전이 이제 완료가 됐고요. 이 일대 지금 하나하나 공원 개방과 함께 지금 현재 뭐 우리가 환경 평가 지금 그 정화 작업하고 있죠. 자, 이런 지역의 일대가 지금 부지가 단계별 조성된다고 하면 녹사평에서 그냥 운동 삼아 걸어가시면 바로 이 용산 공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엄청나게 큰, 어떻게 보면 서울의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 공원을 바로 걸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건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일자리죠. 자, 이 정비창 부지 일대 국제 업무지구 현재 지금 단계별로 지금 나눠가지고 이제 추진하고 있는데, 자, 이 일대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용산이 지금 현재도 용산역 가보신 분들 가보면요, 예전 용산역과 지금 용산의 지금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엄청난 주상복합도 계속적으로 들어와 있는데, 자, 이 일대 계속적으로 개발된다면 당연히 이 옆에 이 이태원동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한남도타운이 바로 옆에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녹사평이 위쪽에 있고 여기 옆에 지금 한남 2구역, 3구역, 4구역, 5구역 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오고 있는,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미 지금 뭐 건설사, 시공사 선정된 그런 지역들도 있는데, 자, 이 지역들 개발이 상당히 지금 하나하나 준비되고 하나하나 나간다면 당연히 이 이태원 한남동 일대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만큼 이 이태원동 다세주택도 어느 정도 프리미엄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큰 호재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GTX 비노선 용산역 착공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즉 용산역 같은 경우도 상당히 가깝게 위치해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이태원 거기 녹사평에서 삼각지 바로 밑에가 이 용산역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반대로 말하면 용산역도 가깝게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서울역도 가깝게 갈 수 있습니다. 용산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서계동 옆에가 바로 서울역이죠. 그래서 이 이태원 같은 경우도 보면 나중에 GTX 비노선 빠르게 접근 가능하기 때문에 GTX 노선을 통해서 다른 지역 사통팔당 매우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큰 호재로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제 사진은 아니고 조감도입니다. 자, 조감도는 이제 1층부터 4층까지 지어지는 조감도 모습이고요. 1층은 필로티 주차장을 해놓고 2, 3, 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안에 내부 같은 경우도 이제 1.5룸 같은 경우도 이제 상당히 좀 신경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디한 그런 인테리어 구조로 해서 상당히 공간 활용도 좋을 수 있게 해놨고요. 특히 대지 지분이 31.50 제곱미터라는 거 어마어마하죠. 상당히 용산에서 대지 지분 2평, 3평 갖고 가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 31제곱미터가 상당히 좀 대지 지분 많이 좀 부여가 됐다는 것도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고요. 안에 지금 실내 공간도 확보 다 되어 있고, 중요한 건 금액이겠죠. 자, 우리가 계산기 두들기면 딱 나옵니다. 자, 건축비하고 대지 지분, 용산의 대지 지분 어떤 지역, 뭐 청파동이나 어디는 또 뭐 어마어마 지분 한 평당 어마어마하게 높다고 말씀드렸죠. 금액까지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자, 여기 같은 예상 매매가지 5억 8천만 원인데 5억 8천만 원이고 임대가는 한 3억 2천만 원씩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억 6천만 원 정도 투자로 현재 안정적인 위치와 함께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인근 지역 지금 개발이 되는 것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2억 6천에 이런 대지 지분 가져갈 수 있는 거 용산 보통 이 다세주택 보면요 거의 한 6억, 7억 그 정도가 6억 5천, 7억 정도가 지금 현재 거래가 형성되어 있는데 상당히 금액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분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기 때문에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요 현장이나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1대1 상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신축 건물이고요. 또 녹사평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산이라는 지역은 워낙에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들썩이고 있는 지역이어서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개발 호재라든지 풍부한 인프라들 잘 갖추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용산을 가보면 예쁜 카페라든지 맛집들도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살기 좋은 지역 용산에서 또 신축으로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정솔 이사님과 함께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렸습니다. 이 어려운 시장에서 여러분들 버텨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 꼭 눈여겨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사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해드린 투자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물음표.
시그널을 보내주세요. 부동산 해결사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첫 번째,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해 당신의 궁금증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립니다. 02-2128-8562번 시청자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을 접수. 토마토 집통 부동산 전문가가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두 번째,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여러분의 부동산 궁금증을 올려주시면 바로바로 해결해드립니다. 부동산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시간. 부동산 시그널. 당신의 부동산의 해결사가 되어드립니다. 올해 마지막 달인 12월에는 재건축, 재개발 물량이 대거 쏟아집니다. 전국에서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을 통해서 12,430가구가 일반에 분양이 되는데요. 지난해 12월과 대비를 했을 때 약 2.8배 정도 많은 수치입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700여 가구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서 경기도와 인천 그리고 강원도 순입니다. 분양업계에서는 기대감이 높았던 수도권 주요 정비 사업 아파트 분양들이 연말에 몰려 있고 또 대출 규제가 완화된 만큼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올 연말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계획들을 세우고 계신가요? 저희 부동산 시그널에서 계속해서 상담 접수 열어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전화 02-2128-8562번, 2128-8562번이고요.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도 상담 가능하신데요. 카카오톡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고 채널을 추가하시면 다양한 정보들 받아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생생하게 상담, 고민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도 열어두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집통을 검색하시거나 주소를 직접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토마토 집통 홈페이지를 통해서 무료로 다시 보기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시청 소감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방송은 간접 광고가 포함되어 있으며 방송에서 나오는 부동산 정보는 출연자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본방송의 제작진 및 출연진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정을 준수합니다.